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세포내 정보의 흐름 단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정리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효소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죠. 그래서 식품 분야에서는 뭐 김치, 뭐 된장, 뭐 이런데 활용 많이 활용하고 있고, 환경정에서 오폐수 관리할 때 사용될 수 있고, 생활용품, 뭐 세제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고, 화학제품에도 사용될 수 있고, 뭐 소화제 같은 의약품에도 사용되고, 생명공학, 그래서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도 사용되고 있다. 뭐 그래서 효소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건 여러분들은 농업하고 관련됐으니까 효소의 활용이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길 바란다고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62쪽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그 학습 목표부터 먼저 좀 봅시다. 자, 우리 학습 목표는 이번 시간에는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최종적으로 목적은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유전자 하면은 그 DNA죠. 이 DNA하고 단백질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럼 유전자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좀 알아봐야 되겠고, 이 과정을 이해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3염기 조합이라든가 코돈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배워야 될 내용이 좀 많은데,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해서 좀 찬찬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은 그래도 좀 빨리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162쪽 보면은 들어가기가 있죠. 완두콩밥을 하려고 완두콩을 씻다 보면 둥근 완두콩 사이에 간혹 주름진 완두콩을 발견할 수 있다. 주름진 완두콩은 둥근 완두콩과는 달리 한 종류의 효소가 결핍되어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했는데, 뭐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주름진 완두는 이 포도당을 녹말로 전환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같은 완두콩이지만 그 효소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만들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효소를 만들 수 있고 없고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은 요 들어가기만 보고 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텐데 좀 끝까지 다 듣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에 162쪽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은 갈색 털을 가진 사슴에서 멜라닌이 합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사슴의 털색이 갈색인 것은 멜라닌이라는 색소 단백질 때문이다 했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봅시다. 사슴의 털색이 갈색인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멜라닌이라는 색소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슴은 멜라닌이라는 색소 단백질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띄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어떤 색소 단백질이 있어요? 멜라닌이라는 색소 단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색소 단백질 때문에 그 멜라닌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멜라닌이 합성된다는 얘기는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세포 내에서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라 하고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DNA라는 겁니다.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처음 봐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거꾸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네요. 그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DNA에 있어요. DNA에. 자, DNA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정보가 있으면 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멜라닌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띠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건 뭘까요?
그렇죠.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었죠.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어디가 갖고 있나요? 네, 단백질을 만들어라는 정보 누가 갖고 있어요? DNA 유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림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얘기는 DNA에 있는 유전자 정보 때문에 멜라닌 효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띠는 거고, 이 멜라닌이라는 색소 단백질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162쪽. 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가진 유전 정보에 따라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며 멜라닌 합성 효소의 작용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멜라닌이 합성됩니다. 우리 한번 끊어서 세 줄로 한번 작성하면 되겠죠.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따라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고 멜라닌 합성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정리됐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재밌어요. 자, 우리 흰색 털을 가진 사슴에서는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했는데, 그러면 아까 거꾸로 했던 것처럼 해보면은 흰색 털을 가진 사슴은 그렇죠. 멜라닌 합성 효소가 없다는 얘기죠. 멜라닌 합성 효소가 없다는 얘기는 DNA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으려는 정보, 유전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흰색 털을 가진 사슴에서는 멜라닌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했는데, 여기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그 정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라 하는 정보는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전자. 자,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다 어디서 정보를 가지고 온다? 그렇죠. 유전자에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했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이제 좀 들어보고 공부했죠. 자, DNA. 우리 DNA 1학기 때 배웠었는데, 그렇죠.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르고 핵산의 한 종류가 DNA인데 그 DNA 중에서 두 가닥의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는 그런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DNA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닥일 경우엔 RNA라고 그랬죠. 그 구조에 대해서만 우리 1학기 때 배웠는데 이제 2학기는 좀 더 나가는 거죠. 이 DNA에 뭘 담고 있다는 겁니까? 예. 생물의 형질에 관한 유전 정보를 누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DNA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DNA에 있는 특정한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렇죠. 생물의 형질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럼 DNA의 유전 정보가 뭐 이렇게 지금 옆에 있는 그림 보는 것처럼 DNA 유전 정보가 뭐 꽉 차 있느냐 그건 아니고 DNA의 유전 정보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유전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DNA가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쌍이 23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23개 쌍을 DNA를 전부 다 펴면 엄청나게 긴 거리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전 정보가 DNA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정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1학기 때는 DNA가 이 두 가닥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알았는데 2학기에는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DNA는 뭘 담고 있다?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유전자 정보만 담고 있으면은 우리 몸의 형질을 구성할 수 없겠죠. 우리 몸의 형질을 나타내려면 최종적으로 이 DNA가 있는 유전자 정보, DNA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단백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 교과서 162쪽에 있으니까 좀 잘 줄구면서 보세요. 자,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 뭐가 합성된다?
단백질이 합성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건 그럼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에서 단백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성이 되느냐 이걸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고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 털 색깔, 뿔 모양, 귀 모양 등 같은 여러 형질이 나타나서 결국은 모든 생명체들이 구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랑 저랑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랑 저랑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DNA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결국 뭘로 바뀐다? 단백질로 합성이 된다는 거.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다 좀 필기 좀 해봅시다. 자, 우리 단백질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 단백질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단백질. 근데 단백질은 우리 뭘로 구성되나요? 뭘로 구성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고 배웠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생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종류라고 그랬죠? 20종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에 섭취하거나 아니면 몸에서 합성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다가 A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아미노산은 어떻게 해요? 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1학기 때 조금 배운 내용이고, 그럼 생체에 필요한 아미노산 종류가 20개가 있는데 그 20개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아미노산을 구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좀 봅시다. 자, 유전자의 DNA의 염기 배열을 했는데 우리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우리 유전자의 DNA 염기 종류가 뭐 있었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종류가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아미노산 개수는 몇 개예요? 20개죠. 그러면은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순서만 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을 할 때 A, T, G, C, U 4개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 염기의 숫자는 4개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염기 하나 갖고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4개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아미노산 몇 개가 있어요? 20개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의 염기만 가지고는 20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2개의 아미노산 갖고 2개의 염기 갖고 뭐 예를 들면 AT, AG, AC 이건 갖고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은 몇 개까지 지정할 수 있냐면은 4의 제곱까지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4의 제곱은 얼마예요? 16개밖에 지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아미노산 20개를 다 지정할 수가 없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4의 제곱 갖고도 안 되니까 3개의 염기의 순서를 가지고 그걸 한 쌍으로 봐서 그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은 4의 세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이니까 몇 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죠. 그럼 64개가 되면은 드디어 아미노산 20개를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순서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염기 몇 개가 필요하다? 3개의 염기가 필요한데 이 3개의 염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연기 조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전자의 DNA의 염기 배열 순서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염기가 필요하다? 연속적으로 3개의 염기가 있어야지만 3연기 조합으로 아미노산 우리 20종류를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3연기 조합으로 하는데 4연기 조합도 되죠. 근데 이 3연기 조합은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파리도 염기 서열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저도 염기 서열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해요. 자, 이해 안 됐으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을 한번 해서 정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3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거기 교과서 물음이 있죠, 물음. 162쪽에 DNA에서 연속된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20종류의 아미노산 정보를 모두 저장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저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이거 없습니다, 이거. 4개의 연속된 염기로, 연속된 2개의 염기로는 4 곱하기 4는 16종류의 아미노산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이루는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2개의 염기 조합이 아니라 3개의 염기 조합을 이용해야만 됩니다. 자, 이해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163쪽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야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을 만들려면은 그냥 만들 수는 없죠. 나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DNA가 갖고 있다 그랬죠.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서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뭐 이제 단백질을 만들려면 단백질을 우리 세포의 구조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그렇죠. 리보솜이라고 배웠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럼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디로 와야 돼요? 리보솜으로 전달이 되면은 그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이제 갖고 유추해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DNA는 어떻게 있나요? 세포 내에서? 그렇죠. 우리 염색체 쌍으로 이루어 갖고 있는데 그 큰 게 핵에 있는 그 DNA가 빠져나와서 리보솜한테 갔다가 다시 핵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에 모든 파일이 있으면 필요한 파일만 우리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면 USB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들이 바로 단백질로 DNA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리보솜으로 오거나 그러진 않고 이때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치는데 DNA에 있는 정보를 우리 USB에 해당하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RNA에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럼 핵 속에 DNA가 있으면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어디다 카피를 해요? RNA에다 이제 카피를 하는데 그 과정을 전사가 베낀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베껴서 RNA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RNA는 이제 카피됐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핵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리보솜으로 가는 거예요. 리보솜으로. 리보솜으로 가서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RNA에서 단백질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번역. 자, 정리됐죠? 자, DNA에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이 유전 정보가 리보솜으로 넘겨줘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DNA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전사를 한다? RNA에다 전사를 하고 RNA가 그렇죠.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를 넘겨주는 걸 우리가 전사, 그 다음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유전 정보가 어디 DNA, RNA, 단백질의 순서로 전달이 되고 있죠. 자,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사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전사는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사라고 불러요. 전사.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 우리 핵 속에, 핵 속이 아니라 세포에서 무슨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정보가 오면은 DNA에서 유전자 정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어디다가 뺏겨 놓냐면은 RNA에 뺏겨 놓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뭐라 그런다? 전사라고 해요. 그러면 그 베낀 RNA가 이제 핵을 빠져나와서 리보솜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DNA가 두 가닥이라고 그랬죠? 두 가닥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 가닥만 참여를 합니다. 자, DNA가 꼬여 있는 것이 풀어지면서 RNA에 이제 복사를 하는데 이때 다 두 가닥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 가닥만 참여를 하고 이 만약에 이 DNA인데 DNA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다. 그러면 여기 RNA에서는 아데닌은 뭘로 복사를 하냐면은 우라실로,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DNA에서는 사용되는 염기는 ATGC고 RNA는 UACG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민 대신에 우라실이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DNA에 있는 이 유전 정보들이 RNA로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다 이때 카피가 될 때 아데닌은 우라실로,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전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핵막이 있는 경우,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이 어디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핵 속에서. 자, 번역 보면은 이제 그러면 RNA에다 이제 DNA의 정보를 복사를 했죠. 그 복사 과정을 전사라고 했는데 RNA의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 했는데 이건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DNA에서 염기 몇 개가 염기 세 개가 아미노산 1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죠? 염기 3개가 아미노산 1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염기 3개가 DNA 염기 3개가 아미노산 1개랑 매칭이 되니까 이 염기 3개가 RNA로 어떻게 됐어요? 전사가 됐죠. 그래서 RNA로 전사가 돼서 RNA에 있는 염기 3개가 아미노산 1개랑 매칭이 되는데 그때 RNA에 있는 염기 3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그러지 않고 RNA에서 뭐라고 그런다? 코돈이라고 부른다. 코돈. DNA의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해요. 여기까지는 설명했죠. 그거를 어디다 복사를 해요? RNA에 복사하는데 그럼 RNA에 복사된 3염기 조합 3개를 염기 3개가 쭉 있는 걸 이걸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코돈이라고 부른다. 코돈. 그리고 이 코돈에 따라서 뭐가 합성되는 거예요? 코돈이 이제 종류가 20종류가 넘으니까 모든 아미노산을 다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착착착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뭐가 합성이 된다? 단백질이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번역이라고 불러요. 번역.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 163쪽의 그림이에요. 163쪽 그림 보니까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막 있네요. 근데 이중나선 구조의 일부에 유전자 1도 있고 유전자 2도 있고 유전자 3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 그림에 의하자면 지금 세포에는 유전자 1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필요한가 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그 정보를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있던 이 유전자 완을 이루는 DNA가 슬슬 이
고리 부분들이 이렇게 꼬여있던 부분들이 슬슬 풀어지면서 한 가닥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만. 다른 데는 다 이중나선 구성이 있고 이 부분만 느슨해지면서 한 가닥이 이루어져요. 한 가닥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T, G, 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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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C, T, G, C, A. 한쪽에는 상고선 결합한다 그랬죠. 이런 연기 조합이고 이쪽이 T니까 이쪽은 A, 이쪽이 G니까 C. 그래서 A, C,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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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G, A, G, T. 이런 두 가닥으로 이제 아까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이 두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 이 두 가닥이 다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가닥이 전사에 이용되는 겁니다. 전사에는 몇 가닥 이용된다? 한 가닥만 이용되는 거예요. 이 지금 그림에 의하면 아래쪽에 이 갈라진 이 부분이 이제 전사에 이용됐네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이 있으면 요게 요 가닥에 똑같이 RNA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RNA를 만드니까 아데닌은 이때 뭘로 간다랬어요? 우라실. 사이토신은 구아닌, 타이민은 아데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구아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데닌은 우라실. 이때 이제 타이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라실이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긴 DNA를 필요한 부분만 똑 잘랐으니까 RNA는 크기가 DNA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죠. 그러니까 핵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사에 이용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RNA에서 DNA에 있는 내용을 RNA로 복사를 했어요. 그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전사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DNA는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연속된 3개의 염기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3연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이걸 RNA로 이렇게 복사를 해놨으면 RNA는 3개의 염기, 3연기가 뭘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르면 아미노산이 몇 개 생기나요? 하나, 둘, 셋, 4개 아미노산이 있겠네요. 그죠? 4개 아미노산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미노산 하나하나를 지정할 수 있는 RNA의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염기 정보를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코돈에 맞춰서 리보솜에서는 UG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가져와. 그래서 아미노산 1번. A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가져와서 아미노산 2번. 얘네들을 다 펩타이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되는 거다?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RNA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번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처음이라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내용은, 자, DNA에는 유전자 정보가 있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려는 신호가 오면 어떻게 된다? 이 유전자에 꼬여있는 DNA들이 슬슬 펴지면서 그 부분만 두 가닥으로 나눠져서 그 두 가닥 중에 하나를 그 RNA에다가 이제 카피를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사라고 부른다. 그때 RNA는 필요한 부분만 이제 카피하니까 DNA보다는 크기가 엄청나게 작죠. 그리고 이때 전사할 때 아데닌은 뭘로 전사한다? 티에이민으로 전사하는 게 우라실로 전사한다 그랬어요. 사이토신은 구아닌, 타이민은 아데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구아닌은 사이토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DNA에 있는 연속된 염기 3개의 조합을 이용해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 DNA에 있는 3연기 조합을 RNA로 갖고 왔으면 RNA의 3연기 조합은 하나의 아미노산이랑 매칭이 되죠. 그래서 아미노산이랑 매칭이 되는 RNA의 이 염기 서열 코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코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조금 정리가 안 되더라도 한번 좀 이해하려고 좀 애를 써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세포 내 정보의 흐름 과정입니다. 유전자로부터 D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 때까지. 자, 우리 물은 나와 있네요. 163쪽에. 자, DNA의 ATGC는 RNA에 어떤 연기로 전사되는 거 했는데, 자, A는 어디로 전사된다 그랬어요? 우라실로 전사된다 그랬죠. 타이민은 아데닌, 구아닌은 사이토신은 다시 구아닌 이렇게 전사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RNA에는 타이민이 없어요.
자, 창의력 키우기 문제 잠깐 볼게요. 전사란 글이나 그림을 옮겨 베끼는 것을 의미하고 번역이란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DNA에서 RNA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전사,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했는데 이거 뭐 사실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건데 사실 이거 좀 그렇긴 하죠. 뜻만 봅시다. 글을 옮겨 쓰는 거를 우리가 복사라 그러죠. 글을 옮겨 쓰는 필사라 그러죠. 그래서 전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DNA와 RNA가 DNA 연기와 상보적인 연기를 갖는 RNA가 만들어지므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사라는 거. 똑같은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데닌은 우라실로, 타이민은 저기 아데닌으로 상보적인 결합에 의해서 그냥 카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사라고 부르고 반면 RNA에 있는 이 세 개의 연기인 유전부,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의 뭘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으로 지정이 되죠.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번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번역. 그냥 뜻만 이해해서요. 그러니까 같은 염기 서열을 카피하니까 전사, 그 염기 서열을 뭘로 바꾸니까 아미노산으로 바꾸니까 번역,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1번 유전자를 DNA 연기 배열 순서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유전자의 DNA 연기 배열 순서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 연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이건 3연기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물론 RNA에 있는 3연기 조합은 3연기 조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건 하나의 아미노산이랑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2번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DNA, RNA, 단백질 순서로 전달됩니다. 교과서 163쪽에 있는 내용 답가세요. 3번 어떤 단백질의 일부가 3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3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자, 단백질이 있는데 아미노산 몇 개예요? 30개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30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코돈이 몇 개 필요한가요? 30개가 필요하죠. 근데 코돈 하나는 몇 개의 연기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3개의 연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단백질이 일부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는 3연기 조합이니까 3하고 30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90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이런, 이거 어떡하지? 글씨 대충 보이나요? 9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아미노산 30개 곱하기 3연기 조합해서 90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좀 수업을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처음 봐서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거에 관해서는 우리 수업 다음 주가 아니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처음엔 좀 어려운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해 못했더라도 다음 시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오늘 내용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수업 받는 양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